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고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고 지금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는 3,3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코스피 시장 지금은 3,300선을 지켜내지 못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3,298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보다도 더 좋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가장 좋은 수치로 또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71%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29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엇갈린 모습이 관찰이 되는 가운데 그래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파란불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약보합권에 들면서 87,0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27,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위에 위치한 카카오 역시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2.85%의 강세 보여주면서 162,500원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LG화학은 0.24%, 삼성 SDI는 2%에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살펴보시면요.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낙폭이 꽤 큰 상황인데요. 3.18%가 빠지면서 57,8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판호 발급 호재를 받고 있습니다. 0.94% 강세 보여주면서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차 전지주 호재에 힘입어서 1.53%, 4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 살펴보니까 모두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2%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83,800원의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로 1%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SK머티리얼즈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유럽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이 친환경 5G 스마트폰 개발에 나섭니다. 수리가 용이하고요. 또 분리할 수 있는 배터리 탑재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제품 출시는 내년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는 휴대전화 사용 주기 확대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지금 오늘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집중 매수를 하는 영향 덕분인데요. CLSA와 JP모간, 홍콩 상하이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등 외국계 증권사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108%의 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피크아웃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관련 기업의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의 가치 등 장기 방향성을 감안해서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리브 플랫폼도 정식 출시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오픈소스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베타 버전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개발자가 등록한 GitHub 프로젝트를 분석한 뒤에 사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의무사항을 확인을 하고요. 리포트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관리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티빙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OTT 사업 확대에 나선 건데요. CJ ENM은 오늘 네이버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규모는 400억 원 정도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CJ ENM과 지분 맞교환을 진행을 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지분 투자는 파트너십의 일환입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주들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전기차 관련 주요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2차 전지주들 담아내고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7월 중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련된 AI 데이를 개최합니다. 스텔란티스 그룹도 다음 달 중에 중장기 전기차와 배터리 마스터 플랜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에는 이슈가 하나 더 있으니까 함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이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재고 평가이익이 소멸이 되면서 2분기에 감익이 예상된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증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전기차 탑재량 10위권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세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세 종목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6%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29만 5,500원의 종가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투자은행 UBS의 재평가 유망 종목에 선정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UBS는 전기차로 전환을 꾀하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 중에서 재평가를 받을 만한 회사로 현대차를 비롯해서 폭스바겐과 제너럴 모터스를 꼽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를 전동화의 원년으로 삼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5와 EV6 등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선정한 유망한 치료제 5종류 중에 하나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EMA에 레키로나주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오늘 주가가 반락했었는데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생활건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쇼핑 축제가 우리나라 화장품주를 극명하게 갈랐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금 주가가 잘 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지만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못 가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6.18 쇼핑 행사가 열렸는데 LG생활건강은 성과에 힘입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이 급등한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화장품 부문의 면세점과 중국 매출이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행사의 특수에도 불구하고요. 주가가 이번 달에 10.4%가 빠졌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과 면세 동향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와 마그나가 합작한 LG 마그나 e파워 트레인이 내일 출범합니다. LG 마그나는 구광모 회장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전장 사업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같은 회사입니다. 이어서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위장관 종양학회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다수의 완전관의 사례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3건의 완전관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소화용 지속형 인성장 호르몬의 글로벌 임상 1B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임상 2, 3상을 위한 적정 용량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임상이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수 상황도 좋았고요. 그러면서 오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요. 오늘은 남양유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의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10.04%로 급등했습니다. 양봉을 형성을 해줬고요. 75만 6천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남양유업이 2년 전에 벌어진 매일유업 비방 사건에 대해서 뒤늦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사과문이 나와 있었는데요. 2019년에 매일유업 유기농 제품과 그 생산 목장을 대상으로 홍보 대행사를 이용해서 인터넷 맘카페와 포털 게시판 등에서 근거 없이 온라인 댓글 비방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양유업이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 매각된 이후에 나온 첫 행보인데요. 새로운 경영진이 이미지 탈바꿈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주가 흐름이 꽤나 좋았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모두 빨간불이 켜지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까지 지나줬는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이 3,300선을 넘어설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장중에는 3,300선도 넘어섰던 우리 코스피 시장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종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3,300선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300선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0.3% 올라주면서 3,296.6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하루 동안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니까요. 장 초반에 오르는가 싶더니 급락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후에는 우상향 하다가 막판에 조금 주가가 빠지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관련된 두 종목만 파란불을 켰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만 약보합권에 들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올랐고요. 카카오는 4.16%, 네이버는 1.4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모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떤 분위기로 마감했는지 살펴보니까요. 엇갈린 양상이 펼쳐진 가운데 그래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은 1%대 상승률을 기록해줬고요. 역시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된 두 종목이 모두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LG화학은 1.31% 올라주면서 85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성 SDI는 1.75% 강세 보여주면서 69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레키로나주 관련 호재가 나온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1.32%의 강세 나타내주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들 순서대로 살펴보니까요. 서비스업이 가장 좋았습니다. 1.15%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조기 목재 업종에서도 1%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화학업종은 지금 0.57%의 상승률이 기록됐고요. 의료 정밀과 전기 전자 업종은 강보합권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업종들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 중에서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은 바로 통신업종이었습니다. 0.62%의 하락세가 관찰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유통업, 비금속 광물, 증권업종은 약보합권에 들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6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52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는 284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는 매수했다면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선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마감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수치를 먼저 짚어보면요.
오늘이 가장 좋은 수치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0.73% 강세를 보여주면서 1029.9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니까요. 장 초반에 조금 오름세 보이다가 낙폭을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우상향 곡선을 그려줬습니다. 뒤에는 완만한 곡선이 그려졌는데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권에 들었고 나머지 종목은 모두 1%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 엇갈린 모습이 관찰이 되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는 낙폭이 컸습니다. 3.18%가 빠지면서 57,8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CJ ENM은 1.78% 오르면서 182,70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는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83,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69%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제약과 인터넷, 소프트웨어에서도 1%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기계장비 업종 역시도 1%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한 업종들 짚어보니까요. 역시나 지수가 좋았던 만큼 상승한 업종들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과 비금속, 컴퓨터 서비스만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787억 원, 또 기관은 528억 원을 사들였지만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1,155억 원을 팔아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까지 저와 함께 짚어보셨는데요. 오늘은 양대 시장에서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코스닥 시장이 25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내일 방송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